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관세국은 수출입 물품 속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기 위한 탐지견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팍간 방프리 지역에 전문 교육센터가 건설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칸 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태국 영화사 10곳도 태국 부스를 마련해 태국 영화 컨텐츠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태국은 8억 4,900만 바, 미국 영화 시장에서는 6억 5,900만 바, 홍콩 영화 매켓에서는 13억 바시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태국관광청은 하반기 중동 여행객을 적극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후 태국을 찾는 중동 여행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중동 지역 관광객은 31만 4,882명이었는데 사우디에서 약 10만 명, 아랍에미리트에서 6만 6천 명이 태국을 찾았습니다. 어제 태국에서는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탁신파 푸어타이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러한 예상을 깨고 급진 진보 정당인 까오클라이당이 152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98%의 개표 결과 까오클라이당 152석, 푸어타이당 141석,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의 푼짜이타이당 70석, 뿌라윗 부총리가 소속된 팔랑프라 차라당 40석, 뿌라 1총리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루엄타이상 차당 36석, 주린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25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까오클라이당의 이변은 방콕과 수도권에서 뚜렷이 나타났는데 수도 방콕의 지역구 의석 33석 가운데 32석을 싹쓸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타부리와 빠툼타니 등 수도권 38석 중 까오클라이당이 30석을 가져갔으며 나은과 짠타부리, 뜨락과 푸켓 지방의 지역구 의석을 전부 싹쓸이했습니다. 탁신파 푸어타이당의 기반 중 한 곳인 태국 북부지방에서도 까오클라이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푸어타이당은 제2당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라유 총리의 연립정부에서는 푸어타이당의 somsak 법무부 장관이 내각에 참여했는데 이 때문에 상당수의 진보층 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야당의 승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까오클라이당이 내세우는 왕실개혁이라는 주장에 푸어타이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현 연립여당에 참여 중인 정당들의 의석과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의석을 합친다면 충분히 현 정권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까오클라이당과 푸어타이당이 손잡고 정부를 수립 후 왕실개혁을 추진한다면 태국에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지역구 의석은 33곳인데 까오클라이당이 32석, 푸어타이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제1당이 된 까오클라이당의 피타 대표는 제30대 국무총리에 취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타 대표는 푸어타이당을 포함한 5개의 정당 309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석 확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낸 민주당의 쭈링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4일 밤 개표가 진행 중이던 밤 11시 30분경 쭈린 씨가 당 관계자용 단체 채팅방에 당선되신 분께 축하를 모든 후보들에게 격려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팔랑프라 차라당의 당대표인 뿌라윗 부총리는 선거 결과가 어찌됐든 우리 당을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뿌라유 총리는 투표를 해주신 모든 태국인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가 이르와 이후에 정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총리는 난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여나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타야 씨는 발리아의 선착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꼬란섬을 찾는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늘막 하나 없어 배를 타는 곳까지 무더위를 뚫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16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4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국은 왕실 농경 행사가 열리는 5월 17일 하루 동안 시내 세 곳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찰름마 나콘과 시라, 우돈라타야 고속도로입니다. 사이클론 모카는 14일 오후 4시경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190km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북북동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기상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 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75%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방콕의 투표율은 73.82%였습니다. 방콕시에 따르면 유권자 447만 9,155명 중 330만 6,641명이 권리를 행사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67개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하나의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까오클라이당이 48.23%를 차지해 1위, 프라유 총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루엄타이 상차당이 19.0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탁신파 푸어타이당은 18.09%, 민주당이 2.59%였습니다. 페차부리 이민국은 절도 혐의로 프랑스 국적의 59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15만 밭 상당의 기중품이 들어있던 벨기에 남성의 배낭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켓섬 남쪽 끝의 프롬텝 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던 러시아 국적의 32세 남성이 칼림해변 인근의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14일 오후 5시경 수코타이 시사 차날라이 지역에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 투표소의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와 조각이 건물 내로 쏟아져 내리면서 공무원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비에 젖지 않도록 다른 공무원들이 투표함을 이동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14일 오후 7시경 앙통르앙 지역의 개표소에서는 폭우가 내리면서 정전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30분간 개표가 중단되었는데 당국이 발전기를 가동시키면서 개표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랑 넝웅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50세 남성이 투표지를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결과 남성은 투표소에 오기 전 음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돈타니 넝우아서 지역의 투표소에서도 84세 남성이 투표지를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남성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밧의 벌금이 부과되며 10년간 투표권도 박탈됩니다. 우돈타니 끝잡 지역의 투표소에서도 61세 남성이 투표지를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이 찍으려는 정당의 후보가 보이지 않아 투표지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 히마이 지역의 가구 상점 안으로 무령 도마뱀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대원들은 길이 2m, 무게 70kg의 물왕도마뱀을 곧바로 포획했습니다. 주민은 악어보다 더 크고 사나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총기를 제작해 유통시키고 있던 43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주택 안에는 총기 제작 도구와 다량의 총기, 실탄 등이 발견되었는데 남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기총 제조법과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한 달에 약 50개 정도의 총기를 판매해 30만 바씩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나콘나차시마 빡퐁체이 지역의 들판에서 44세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오두막 한가운데 누워서 숨져 있었는데 시신에 화상 자국이 있어 벼락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콕 방코름 지역에 위치한 콘도에서 우크라이나 국적의 27세 여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여성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자친구인 폴란드 국적의 25세 남성이 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는 경비원의 진술에 따라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여행을 위해 입국했으며 콘도를 한 달간 임차했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42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훼손 24건, 투표용지 촬영 5건, 투표용지 반출 2건, 주류 판매 11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대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적발하고 용의자 5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도박 사이트 운영에는 총 61개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금까지 100억 바 이상의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60억 바 상당의 토지 1298라이와 7억 6천만 바시 입금된 은행 계좌 236개, 차량 15대, 1억 바 이상의 가상화폐 등을 몰수 보존했으며 해외로 달아난 19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카우만가이를 주문해 먹었던 남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와서 수저로 한술 떠서 입안에 넣어 씹는데 무언가 딱딱한 게 씹혀서 뱉어보니 알약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점 주인인 아줌마에게 보여주니 자신이 먹던 혈압약이었다고 말하면서 사과하고 환불해줬다고 합니다. 나콘 나차시마 시키오 지역의 들판에서 소 5마리가 한꺼번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주인은 나무에 소들을 묶어두었는데 갑자기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벼락에 맞아 5마리가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주인은 총 20만 밭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임차한 아파트의 전기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여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여성은 월 3,200밭을 내기로 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지 10일 만에 청구서를 받았는데 에어컨도 잘 켜지 않았는데도 전기요금이 무려 11만 밭 가까이 청구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잘못 체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